안녕하세요. 오늘은 ISA 계좌로 배당주 투자하면 수익률이 왜 더 높아지는지 그 비밀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파헤쳐 볼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특히 배당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정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계속 유익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ESA 계좌로 배당주 투자하면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 SNS나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어떤 원리로, 왜, 얼마나 올라가는지 제대로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메모 준비하시고 따라와 주세요. 먼저 가장 핵심적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세금이에요. 세금,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는데 실제로 내 손에 쥐는 돈은 세금 빼고 나면 생각보다 적어요. 일반 계좌에서 배당주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15.4%의 세금을 내야 해요. 이게 배당소득세인데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거거든요. 자동으로 원천징수돼요. 100만 원을 받으면 15만 4천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84만 6천 원밖에 안 돼요. 거의 6분의 1이 사라지는 셈이죠.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매년 반복되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10년, 20년 장기 투자하면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ISA 계좌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라 기호 부르는데요. 이름은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세금 우대 계좌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세제 혜택이 숨어 있거든요. ISA 계좌는 2016년에 처음 도입됐어요. 벌써 8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좋은 제도를 놔두고 일반 계좌에서 세금 많이 내면서 투자하시는 거니까요.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이 뭐냐면요. 가장 큰 건 비과세 한도예요. 일반형 ISA는 연간 순수익 200만 원까지, 서민형 ISA는 400만 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돼요. 완전 비과세예요. 종원이에요. 그리고 이 금액을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도 9.9%만 내면 되고요. 일반 계좌의 15.4%보다 거의 6% 가까이 낮은 거죠. 여기서 잠깐 서민형 ISA 조건도 자세히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서민형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일반형으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민형 ISA는 직전 연도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여기서 총 급여는 세전 연봉을 말하는 거고요. 종합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을 합친 거예요. 그리고 농거민이나 장애인도 소득과 관계없이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요. 연금소득자도 포함돼요. 중요한 건 직장인 기준으로 연봉 5천만 원 이하면 서민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연봉이 4천만 원대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거죠.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서민형이 혜택이 2배나 크니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구체적인 숫자로 들어가 볼까요? 이게 가장 와닿거든요. 배당 수익이 연간 50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보죠. 요즘 배당주 관심 많으신 분들 투자 금액 보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당률 5% 정도면 연간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배당금이 나오거든요. 일반 계좌에서 500만 원을 받으면 15.4%인 77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실제 손에 쥐는 돈은 423만 원이에요. 77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매년 반복되면 10년이면 77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서민형 ISA 계좌라면요.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세금이 0원이고 나머지 100만 원에만 9.9%가 붙어요. 그럼 9만 9천 원만 내면 되죠. 일반 계좌보다 67만 원 넘게 절약하는 거예요. 실수령액은 490만 원이 되고요. 10년이면 670만 원을 절약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돈인가요? 절대 아니죠. 일반형 ISA라면 어떨까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나머지 300만 원에 9.9%가 붙으니까 29만 7천 원 정도 내면 돼요. 그래도 일반 계좌보다 47만 원 넓게 아끼는 거죠. 10년이면 470만 원이에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마법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바로 복리 효과예요. 복리 효과가 뭐냐면요. 세금을 절약한 그 돈을 다시 투자하면 그 돈도 수익을 낳잖아요. 그리고 그 수익도 또 투자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고의 발명이라고 했다는 그 복리 효과요. 예를 들어 볼게요. 5천만 원을 배당률 5%인 주식에 투자했다고 해봅시다. 매년 250만 원의 배당금이 나오겠죠. 이걸 전부 다시 같은 주식에 재투자한다고 가정할게요. 일반 계좌에서는 250만 원에서 세금 38만 5천 원을 내고 211만 5천 원을 받아요. 이걸 다시 투자하면 다음 해에는 5,021만 5천 원에서 배당이 나오죠.
근데 이 회사 서민형 계좌라면 250만 원을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어요. 세금이 없으니까요. 그럼 다음 해에는 5,250만 원에서 배당이 나오는 거죠. 1년 차이는 38만 5천 원이지만 이게 누적되면서 차이가 계속 벌어져요. 5년 후에는 일반 계좌는 약 5,890만 원이 되는데 ISA 계좌는 6,380만 원이 넘어가요. 거의 5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10년 후에는 어떨까요? 일반 계좌는 약 6,900만 원, ISA 계좌는 8,140만 원이 돼요. 무려 1,240만 원 차이예요. 똑같이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10년 후에 1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년을 가면 더 극적이에요. 일반 계좌는 약 1억 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ISA 계좌는 1억 3,160만 원이 넘어가요. 무려 2,460만 원 차이예요. 거의 원금의 절반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복리 효과예요. 배당금이 더 많으면 차이는 더 벌어져요. 배당 수익이 연 500만 원이라면 20년 후 차이는 5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같은 주식에 투자했는데 계좌만 다르게 했을 뿐인데 말이죠. 여기서 또 하나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 진짜 숨은 혜택이거든요.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예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뭐냐면요.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랑 합쳐서 종합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평소에는 금융소득의 15.4%만 내면 되는데 2천만 원을 넘어서 종합과세가 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과세 표준이 1억 2천만 원 넘으면 38%, 3억 넘으면 40%, 5억 넘으면 42%, 10억 넘으면 45%예요.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붙으면 최대 49.5%까지 올라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원이고 배당 소득이 3천만 원 있다면 그 3천만 원이 연봉에 합쳐져서 세금이 계산되는 거예요. 총 소득이 1억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세율이 엄청 올라가서 배당 소득 3천만 원 중에 1천만 원 넘게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일반 계좌였을 때 얘기고요. ISA 계좌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해요. ISA 계좌 안의 배당 소득은 이 2천만 원 계산에 안 들어가요.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ISA 계좌에서 배당금 5천만 원을 받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 계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 1억 원에 ISA 배당소득 5천만 원이 있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절세 효과예요. 특히 고소득자분들한테는 정말 큰 혜택이에요. 연봉이 높고 금융소득도 많은 분들은 종합과세만 피해도 세금을 수천만 원씩 절약할 수 있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연봉 1억 2천만 원인 직장인 B씨가 있어요. 부동산 임대소득도 있고 주식 배당도 받아서 총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이에요. 이 중에 일반 계좌 배당소득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럼 B씨는 금융소득 5천만 원이 2천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근로소득 1억 9천만 원과 금융소득 5천만 원을 합쳐서 1억 7천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500만 원이 넘을 수 있어요. 근데 같은 B씨가 일반 계좌 배당소득 3천만 원을 ISA 계좌로 받았다면요. 금융소득은 2천만 원만 계산돼요. 2천만 원 이하니까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근로소득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고 금융소득 2천만 원은 분리과세로 15.4%만 내면 돼요. 이세이 배당소득 3천만 원은 비과세 혜택까지 받고요. 차이가 얼마냐면요. 1천만 원이 훨씬 넘어요. 같은 배당을 받았는데 계좌만 바꿨을 뿐인데 1천만 원 넘게 아끼는 거예요. 이게 매년 반복되면 10년이면 1억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고소득자분들, 특히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ISA 계좌 활용이 정말 필수예요. 안 쓰면 손해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ISA 계좌의 핵심 혜택이었고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ISA 계좌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 걸까요? ISA 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어요. 한 사람당 하나만 가입할 수 있고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해요. 군인은 만 18세부터도 가능하고요. 다만 직전 연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거나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소득자도 제한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 원 초과, 사업소득 있으면 종합소득 8,500만 원 초과면 가입이 안 돼요. 가입하면 연간 2천만 원까지 총 한도 1억 원까지 입금할 수 있어요. 한 번에 확 넣고 싶어도 연간 2천만 원이 한도예요. 1월에 2천만 원 넣으면 그 해는 더 못 넣는 거죠. 다음 해 1월 되면 또 2천만 원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5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씩 넣으면 총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 3년은 유지해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3년 전에 인출하면 세제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동안 비과세 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하고 추가로 이자소득세도 내야 해요. 그러니까 당장 쓸 돈이 아니라 최소 3년 이상 묵혀둘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셔야 해요. 하지만 3년만 채우면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어요. 4년채 빼도 되고 5년채 빼도 돼요.
최대 유지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원하는 만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물론 의무가입 기간 3년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요. ISA 계좌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이 있는데요. 배당주 직접 투자하시려면 중개형으로 가입하셔야 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중개형만 개별 주식을 직접 사고 팔 수 있거든요. 신탁형은 뭐냐면 은행 예금이나 펀드, 채권 같은 간접 투자 상품만 가능해요. 주식은 못 사요. 일임형은 증권사의 운용을 맡기는 건데 이것도 개별 주식 직접 매매는 안 되고 증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주 투자하려면 무조건 중개형이에요. 은행보다는 증권사에서 만드시는 게 좋고요. 증권사마다 수수료랑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까 비교해보고 만드세요. 그리고 ISA 계좌에 또 다른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손익통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정말 혁신적인 기능이에요. 손익통산이 뭐냐면요. ISA 계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손익을 통합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매매 차익, 매매 손실 전부 다 합쳐서 순수익을 계산하는 거죠.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배당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B 주식을 팔아서 손해가 300만 원 났다면 순수익은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일반 계좌였으면 배당금 500만 원에 대해 15.4%인 77만 원을 세금으로 냈어야 하는데 ISA에서는 순수익 200만 원이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가니까 세금이 0원이에요. 반대로 C 주식 팔아서 이익이 300만 원 났는데 D 주식 배당금이 200만 원이면 합쳐서 500만 원이 순수익이 되는 거죠. 서민형이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100만 원에만 9.9%가 붙어요. 이런 손익통산 기능 덕분에 포트폴리오를 훨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배당주랑 성장주를 섞어서 투자하면 더 유리하거든요. 성장주는 주가 변동이 큰 만큼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배당주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수익이랑 합쳐지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손익통산은 계좌 내에서만 되는 거예요. 여러 개 계좌 있다고 해서 A 계좌 이익이랑 B 계좌 손실이랑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사 계좌 안에서만 통산되는 거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실전 투자 전략을 말씀드려 볼게요. IC 계좌로 배당주 투자할 때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전략을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고배당주를 선택하세요. ISA의 비과세 혜택은 배당 소득이 많을수록 효과가 커지거든요. 배당률이 4%에서 6% 정도 되는 우량 배당주를 찾아보세요. 국내 주식 중에서는 금융주나 통신주, 에너지주 같은 데서 고배당주를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은행주 중에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종목들이 배당률이 4%에서 5% 정도 되고요. 통신주는 KT, SK텔레콤이 고배당으로 유명하죠. 에너지주는 한국전력 우선주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정유주도 배당을 꽤 주는 편이에요. 단, 무조건 배당률만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회사의 재무 상태나 배당 지속 가능성도 꼭 봐야 해요. 일시적으로 배당률이 높은 경우도 있거든요. 두 번째, 배당금은 꼭 재투자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받은 배당금을 그냥 놔두거나 빼서 쓰지 말고 다시 배당주에 투자해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아까 계산해 드렸던 것처럼 이게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핵심이에요. 배당금 들어오면 바로 다시 주식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건 아니니까 수동으로 해야 해요. 귀찮아도 꼭 하셔야 해요. 이게 10년, 20년 후 자산을 몇 천만 원 차이 나게 만들거든요. 세 번째, 분산 투자하세요. 한두 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섹터의 배당주에 나눠서 투자하는 게 안전해요. 은행주, 통신주, 리츠, 에너지주, 소비재주 이런 식으로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특정 업종이 안 좋아도 다른 배당으로 커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금융주 30%, 통신주 20%, 에너지주 20%, 리츠 20%, 소비재주 10%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각 섹터마다 2개에서 3개 종목 정도씩 담으면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 배당 성장주를 노려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인데요. 단순히 배당률이 높은 주식보다는 매년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주는 배당 성장주가 장기 투자에 훨씬 더 유리해요. 처음엔 배당률이 3%로 낮아도 매년 10%씩 배당을 올려주면 10년 후에는 원금 대비 배당률이 7%, 8%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미국에는 배당킹, 배당귀족 이런 개념이 있는데 25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올린 기업들을 말해요. 이런 기업들이 진짜 좋은 배당 투자처예요. 국내에도 배당을 꾸준히 올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과거 배당 이력을 찾아보시고 배당 정책을 발표하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세요. 다섯 번째, 해외 배당주도 활용하세요. ISA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도 투자할 수 있어요. 미국의 배당 귀족주 같은 우량 배당주에 투자하면 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미국 주식 중에는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프록터앤갬블 같은 배당 명품주들이 있어요. 수십 년간 배당을 꾸준히 올려온 기업들이죠. 이런 주식들은 주가 안정성도 높고 배당도 좋아서 장기 투자하기 좋아요. 다만 해외 주식은 환율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고려하셔야 해요.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면 배당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주와 해외주를 적절히 섞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 리츠도 고려해보세요.
리츠는 부동산 투자 신탁인데요. 법적으로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그래서 배당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부동산 간접 투자 효과도 있고 배당도 받고 일석이조예요. 국내 리츠 중에는 신한 알파리츠, 롯데리츠, 이리츠 코크랩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배당률이 5%에서 7% 되는 것들도 있어요. 단, 리츠는 주가 변동성이 있으니까 매수 타이밍도 중요해요. 7번째, 타이밍을 노려보세요. 배당주는 배당 낙일 전후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배당 낙일 전에는 배당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사면서 주가가 오르고 배당 낙일 이후에는 빠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배당 낙일 직후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면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어요. 물론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타이밍보다는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게 더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주의사항도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ISA 계좌 운영할 때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거든요. 첫째, 3년 의무 가입 기간 꼭 지키세요.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다 토해내야 하고 추가로 이자 소득세까지 내야 해요. 정말 급한 돈이 아니면 절대 중도 해지하지 마세요. 차라리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ISA는 유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둘째, 영한 납입 한도 잘 관리하세요. 2천만 원이 한도인데 한 번에 확 넣고 싶어도 못 넣어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입금하셔야 해요. 1월에 다 넣지 말고 분산해서 넣거나 여유 자금 생길 때마다 조금씩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셋째, 계좌를 옮길 때 주의하세요. ISA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기는 건 가능한데 그동안 쌓인 수익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확인하고 옮기셔야 해요. 계좌 이전할 때 주식을 현금화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미리 알아보시고 손해보지 않는 타이밍에 옮기세요. 넷째, 만기 후 연금 계좌 전환 혜택 활용하세요. 이사 계좌를 만기 해지할 때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로 돈을 옮기면 추가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까지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더 커지죠. 연금 계좌는 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예요. 다섯째, 수익률 기록을 잘 해두세요. 아이사 계좌는 손익통산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특히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이나 400만 원을 넘었는지 체크해야 세금 계산이 정확하게 되거든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수익률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목에서 수익률이 15%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절대 수익률이 15%더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세금 절감 효과로 실질 수익률이 개선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일반 계좌에서 배당주 투자로 연 5%의 수익률을 얻었다면 세금 15.4%를 내고 나면 실질 수익률은 약 4.23%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사 서민형 계좌에서 비과세 혜택을 풀로 받으면 5% 그대로 내 수익이 되는 거죠. IT 23%에서 5%로 올라가면 증가율로 따지면 약 18% 정도 올라가는 셈이에요. 그래서 15% 올라간다는 표현을 쓴 거고요. 실제로는 배당 규모나 세금 상황에 따라 10%에서 20% 정도 실질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어요. 장기 투자로 가면은 복리 효과까지 더해져서 이 차이는 훨씬 더 벌어져요. 20년, 30년 투자하면은 최종 자산에서는 30%에서 50%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같은 투자를 했는데 계좌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이사 계좌로 배당주 투자하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유 크게 5가지예요. 첫째, 비과세 혜택이에요.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수익에 세금이 없어요. 이것만으로도 매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죠. 둘째, 초과 수익에 대한 낮은 세율이에요. 비과세 한도 넘어도 9.9%만 내면 되니까 일반 계좌의 15.4%보다 훨씬 유리하죠. 거의 6% 가까이 차이가 나요. 셋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예요. ESA 수익은 2천만 원 기준에 안 잡히니까 고소득자들한테 엄청난 혜택이에요. 종합과세 피하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 절세할 수 있거든요. 넷째, 복리 효과 극대화예요. 세금 절감한 돈을 재투자하면서 장기적으로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10년, 20년 가면 차이가 수천만 원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손익통산 기능이에요. 배당 수익과 매매 손실을 합쳐서 순수익만 과세되니까 절세폭이 더 커지죠. 포트폴리오 운영도 훨씬 유연해지고요. 배당주 투자 계획 중이시라면, 특히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ISA 계좌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똑같이 투자해도 계좌 하나 차이로 수년 후 자산이 수천만 원, 어쩌면 억 단위로 차이 날 수 있거든요. 아직 아이사 계좌 없으시다면 지금 바로 증권사 앱 켜서 만들어 보시고요. 이미 있으신 분들은 배당주 비중을 늘려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예요. 세금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ISA 계좌는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해요.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찍 만들수록 빨리 혜택을 누릴 수 있거든요. 나중에 만들면 그만큼 기회비용이 큰 거예요. 투자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똑같은 주식을 사도 어떤 계좌에서 사느냐에 따라 최종 수익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투자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모르시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